토마토 마스터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전략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전략 올려주신 최창전 전문가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선별적인 반등, 또 코스닥의 기관 매도가 마무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투신 쪽 매매에 주목하자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는 ECB의 경기 부양 조치 발표 이후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영환 전문가는 ECB가 만든 무대 MSCI가 춤추게 할까라는 제목의 전략 올렸는데 이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수 전문가는 만기일 전에 낙폭 과대주의 반등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기간 조정이 완성이 된 내수 가치주 또 삼성그룹 계열의 핵심 종목군 저가 매수 권하고 있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는 시세 대응의 핵심 포인트로 분명한 대안이 있다. LG그룹 보고 있고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현대미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치 전문가는 원화 강세와 네이버 전략이라는 주제로 원화 강세로 수출주 대응이 어렵다고 그러면 신성장주인 네이버에 대한 투자가 낫겠다.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 중에 이영환 전문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ECB가 만든 무대에 MSCI가 춤추게 할까라는 전략 올려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5월 중순부터 두 가지를 줄곧 강조해 드렸습니다. 5월부터 경제 지표는 줄곧 좋아질 것이고 우리 증시가 박스권을 뚫기 위한 전제 조건들과 시기를 강조해 드렸는데요. 우선 해외 변수들이 하나씩 해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미국 증시의 버블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그리고 경기 둔화 같은 것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슈들이었죠. 이 중요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하나씩 삭제해 나가다 보면 이 중국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외부 변수가 자연스럽게 해결됐고 5월부터 경제 지표가 본격화되면서 더군다나 이 계절적 변수에 의해서 요건에 의해서 좋지 못했던 1분기 경제 지표가 계절적 변수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5월부터는 상당폭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한국이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박스권 탈피 시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대규모 IPO가 사실 일단락되고 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어제 인하를 했었죠. 이 한국 증시도 결국에는 중국과 함께 반등을 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6월 들어서 두 가지 변수를 더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게 22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와 중국 A주의 이 MSCI 이머징 지수 편입에 따른 한국 지수의 영향까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2의 결과부터 보시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준금리가 0.25%에서 0.15%로 낮아졌고요. 대출금리를 0.75%에서 0.4%로 낮췄습니다. 여기서 이 기간물 예금금리가 0%에서 마이너스 0.1%를 내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돈을 가져와서 22에서 가져와서 맡겨놓으면 계속 돈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이자가 붙지도 않고. 즉 1차, 2차 LTRO의 경우에는 평균 1%의 금리로 22가 은행에 대출해줬던 거와는 달리 이번 3차 LTRO는 그보다 낮은 0.25%까지 낮춰줬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을 해줬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리스크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일명 타겟티드 LTRO를 좀 실행을 한 건데 이로 인해서 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ECB가 목표로 하는 돈이 시중에 묶이지 않고 리스크, 즉 주식과 같은 크레딧 상품에 돈이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자면 ECB가 증시 랠리의 무대를 만들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한국의 박스권을 뚫기 위한 모멘텀을 찾아봐야 하는데 내일 오전 6시에 드디어 발표되는 MSCI 마켓 리뷰 중요합니다. 중국의 A주랑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발표되는데 우선 최악의 스토리는 이 중국 A주가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고 한국은 선진국 지수 편입에 탈락하게 되면 내년 5월 말까지는 물량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반면에 최상의 스토리는 중국 A주가 편입이 되고 한국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두 국가 모두가 랠리를 할 수 있는 수급적 모멘텀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결과는 전부 시장 중립적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2가 무대를 만들어줬으니 내일 있을 MSCI 마켓 리뷰가 강력한 추가 모멘텀이 될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제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변수이긴 한데요. 어,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시황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섹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 그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쪽들이 뭐 시세 흐름 면에서는 좀 선도하는 장세인 것 같은데 어떤 쪽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환율이 1,020원이 깨졌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00원 정도가 깨졌을 때 뭐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려했을 때 원화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출주가 어렵다면 그 과정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 늘상 강조해 드렸죠. 사료 관련주라든지 음식료 관련주를 보시고 대형주 중에 하나 업종을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뭐 저가 수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돈이 풀려난다면 선박금융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조선업종도 한 가지 업종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했던 업종들이 음식료 업종과 건설, 증권 여기에 조선업종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소형 코스닥에서는 사료 관련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마스터 전략 이영환 전문가였습니다.